와인 폴리에서도 그리고 와인 서처에서도 이 포도는 화이트 와인 품종치고는 산도가 꽤 낮은 것으로 묘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볼 지역에서 이 품종으로 만드는 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도가 굉장히 높아요. 소비뇽 블랑 못지않은 예리한 산도를 갖고 있습니다. 책이나 자료가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책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일까요? 품종이 아니라 이 지역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와인이 나온 배경에는 이 지역 사람들의 기상 내지는 도전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국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한 스타일이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 지역 와인 한번 마셔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 있는 헌터밸리라는 와인 지역과 세미옹이라는 품종입니다. 항상 그렇듯 광고 협찬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와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원래부터 와인을 만들지 않았던 신세계 와인 지역, 그러니까 비유럽 국가들의 유명한 와인 산지들은 포도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이라는 조건이 근대에 알려지고 발전이 되고 투자가 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헌터밸리라는 곳은 포도 재배에 그렇게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일조량이 좋은 날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습한 지역입니다. 질병의 위험도 많고 관리도 어려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도를 익혀놓으면 수확 시기에 적지 않은 확률로 비가 내립니다. 수확기에 비가 내린다는 게 생산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농사가 망한다는 겁니다. 수확기에 비가 오면 포도를 땄을 때 포도 안에 수분이 많은 상태겠죠. 그러면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농축미가 없어지고 알코올 도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해를 망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역은 빈티지 차트에서도 망빈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위기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헌터밸리 생산자들이 그래요. 지역적인 단점을 오히려 이들만의 개성으로 승화를 시켜버립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런 환경에서 포도 재배를 한다면, 그리고 기르는 품종 특성이 기본적으로 산도가 높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가산 같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적인 방법으로 산도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포도를 일교차가 극심한 극단적인 기후에서 재배를 한다. 둘째, 비 소식이 들리기 전에 일찍 따버려서 포도의 당도를 포기하고 산도를 얻는다. 여기서 당도를 포기한다는 건 알코올 도수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은 애초부터 극단적인 기후의 지역에 그 포도밭이 위치해 있어야만 가능해요. 호주에서는 나무주의 에덴밸리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근데 헌터밸리는 그런 극단적인 기후의 지역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건 아까 말한 두 번째 방법, 포도를 익기 전에 일찍 따버리는 방법인데, 제가 아까 헌터밸리가 포도 수확 시기쯤에 비가 자주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포도가 다 익기 전에 세미옹 품종을 미리 다 따버려요. 노랗게 익어갈 때 따는 게 아니라 푸릇푸릇한 초록색을 보일 때 그냥 따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설익은 과일을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쳐서 못 먹죠. 그리고 다 익지 않았기 때문에 당도는 낮아요. 당도가 낮기 때문에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알코올도 낮아집니다. 이 채널 보는 분들은 다 아시죠? 알코올 발효 자체가 당분을 알코올로 변환하는 과정이라는 거. 혹시 모르는 분들은 와인쟁이 부부 채널 영상을 보고 오세요. 오른쪽 위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찍 딴 포도로 와인을 만들면 산도는 높고 알코올 도수는 낮은 와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헌터밸리 세미옹이 그래요. 요새 지구온난화 때문에라도 알코올 14도 아래 와인을 쉽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지역의 세미옹은 알코올 도수가 12도를 넘지 않습니다. 11도 아니면 11.5도 정도의 도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산도가 굉장합니다. 제가 아는 한 유명 와인 산지 중에서 일부러 포도를 설익히는 지역은 헌터밸리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와인 산지들과는 다르게 포도를 빨리 따서 산도를 얻는다는 거, 그래서 당도가 낮은 포도로 낮은 알코올의 와인을 양주한다는 거, 이게 헌터밸리 세미옹의 특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 생산자들이 왜 수많은 품종 중에서 세미옹으로 알아주느냐? 물론 시라즈나 샤르도네도 유명한 지역이지만 어떻게 다른 품종보다도 세미옹으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호주 와인 역사를 찾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임스 버스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세기 호주에 양조용 포도나무를 들여오고 보급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호주 와인의 아버지입니다. 어쨌든 이때 헌터밸리로 들어온 포도 묘목 중에 슈라즈와 세미옹이 있었다고 해요. 이걸 다시 말하면
헌터밸리는 호주의 와인 역사가 시작된 지역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19세기에 심은 포도밭이 남아있어요. 올드바인이 많기 때문에 그리 좋지 않은 기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세미용이라는 품종의 잠재력을 아무도 몰랐을 시절에 이 지역 생산자가 발견을 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뭐냐? 바로 숙성 잠재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한 생산자의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 헌터밸리에서 생산자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세미용을 그렇게 높게 쳐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가볍게 마시는 저렴한 와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품종이 분명 세미용인데도 헌터밸리 리슬링이라는 근본 없는 이름으로 불리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항상 흥미로운 와인 이야기의 중심에는 괴짜가 등장하잖아요. 그게 티렐이에요. 여기가 가족 경영 와이너리거든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의 이야기인데 이때 티렐 소유주의 아들이 좀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었나봐요. 당시 소유주였던 아빠는 수익성이 좋았던 샤르도네가 최고다 라고 하는 반면에 아들은 세미용도 묵혀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라고 계속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빠가 이런 의견을 무시를 하니까 아들이 와이너리 저장고에다가 몰래 세미용 몇 박스를 숨겨놨다고 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꺼내 먹는 순간 자기들이 알던 심플한 세미용과 너무나 다른 세미용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드라이 세미용은 숙성 전에는 풀 느낌이 강하지만 숙성이 되면 마치 오크 숙성 샤르도네처럼 유질감이 살아나고 비스킷과 꿀향 등이 생기면서 복합미를 갖게 된다고 해요. 신기하죠? 저도 올빈 경험은 없는데 나중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긴 했습니다. 어쨌든 티렐이 이때 이 빈티지의 세미용을 대회에 출품을 하고 각종 상을 다 휩쓸어요. 전설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헌터밸리 세미용의 근본이 어디냐 라고 누가 물으면 티렐이다 라고 대답을 하셔도 틀린 답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헌터밸리 세미용은 어떤 타입의 와인일까요? 아까 포도를 일찍 딴다는 말을 듣고 예상을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헌터밸리 세미용에는 마치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의 소비뇽 블랑처럼 푸릇푸릇한 생기와 풀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크 숙성도 안하고 짧게 발효시켜서 짧게 숙성시키는 것도 말보로 소비뇽 블랑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어린 빈티지는 색깔도 굉장히 옅어요. 거의 물색입니다.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이 되게 잘 익은 느낌의 열대과일 캐릭터를 갖고 있다면 세미용은 조금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와인폴리 책 뒷부분을 보면 국가별 스타일이 나온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호주 섹션을 보시면 헌터밸리 세미용이라고 따로 나온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 특징적인 향이 뭐라고 써있냐면 덜 익은 파인애플이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이게 헌터밸리 세미용을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설 익은 열대과일. 말보로 소비뇽 블랑은 잘 익은 열대과일 느낌이잖아요. 말장난 같은데 되게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기본급 헌터밸리 세미용을 사서 그냥 단독으로 마셔보시면 그냥 말보로 소비뇽 블랑하고 똑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소비뇽 블랑하고 나란히 비교를 해서 테이스팅을 해보시면 미묘하게 다른 부분을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어린 세미용 중에서도 와인메이커에 따라서는 밀랍향 내지는 꿀향이 나는 와인도 있어요. 저는 맥기건이라는 생산자의 세미용에서 자주 캐치를 합니다. 어쨌든 소비뇽 블랑하고 닮아있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열대과일의 익은 정도의 표현이 다르다. 밀랍향 내지는 꿀향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와인 중에 어떤 생산자의 어떤 와인들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티렐이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인나라에서 기본급 세미용도 팔고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한 숙성량을 가진 베트원 세미용도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와인나라 외에는 노들역에 있는 퍼미에크리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인나라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것 중에서는 마운트 플리전트라는 생산자도 있어요. 여기 와인은 저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여기도 호주 네임드이면서 굉장한 역사를 가진 와이너리거든요. 궁금한 분들은 한번 이쪽을 디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이넬에서 수입하는 맥기건 빈 9000 세미용도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특징도 잘 살아있는 와인이에요. 구매처가 꽤 많은데 이거는 본문의 와인 21 블로그로 연결을 해두겠습니다. 저는 상암에 있는 비노클럽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와인인데 왜 국내에서는 찬밥 신세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터밸리 세미용은 말보로 소비뇽 블랑과 캐릭터가 겹치는 면이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 와인이 워낙에 가성비가 좋잖아요. 1만원대 와인도 마실만하게 뽑아내는 게 바로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입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헌터밸리 세미용도 시장에 어필할 만한 포인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알코올 도수 14도 아래의 와인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헌터밸리 세미용은 11도 정도의 알코올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드라이한 와인 중에서 완전한 라이트 바디예요. 이 정도의 라이트 바디 와인도 시장에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도 어필할 포인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많이 찾는 스타일의 와인은 아니지만 어느 수입사에서나 보이는 말보로 소비뇽 블랑에 좀 지쳤다 하는 분들은 헌터밸리 세미용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질감이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와인이니까요. 여름이 다 가긴 했지만 저는 더운 날 좀 부담없이 열기에 가장 적당한 스타일의 와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영상인데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와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맛있다. 지금까지 디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